이번 주 대선판을 뜨겁게 달군 여야 대선 후보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는 시간, 주간 대선 말말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또 한 번 기획재정부를 질타하며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보상에 쥐꼬리만큼만 지원하는 기재부는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이죠. 같은 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 오징어 게임, 쇼미더머니 같이 요즘 유행하는 것들을 몽땅 넣어 분위기를 띄웠는데요. 젊음과 변화가 키워드였습니다. 이번 주를 열었던 대선 후보들의 한마디, 영상으로 보시죠. 도대체 왜 이런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기재부가 주로 이런 걸 하는데 정부가 인색하게 하다 보니까 괜히 공연히 국가 부채비로 낮게 있죠.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는 이렇게 쥐꼬리만큼 지원해가지고 이 차이만큼 국민들이 고통받게 됐다. 우리 야당에서도 우리 윤석열 후보님도 자꾸 터지게 한다 하자는 거냐 이런 말씀 그만하시고. 국민 여러분이 만드신 기회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저와 우리 당의 정권 교체의 엄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국민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해서는 그 소명을 받드는 우리 당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으로 더 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국가 혁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확 바꾸겠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당과 대한민국을 확 바꿉시다. 아무리 노동 없는 대선이라고 하지만 일선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외면하는 대선 후보는 애시당초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격미달입니다. 저의 소임은 노동의 가장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을 두 손 꼭 잡고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회복하기 위해 내년 대선 승리를 향해 힘껏 달려가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청년들에게 구애한 하루였습니다. 이 후보는 무주택 청년들과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윤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 때 청년들에게 감명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각자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두 후보 대신 아무 의혹 없는 본인을 지지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부총리는 대통령 후보 최초로 인공지능 아바타를 선보였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무주택 기간, 가족 수, 또 가입 기간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우선권을 부여하니 청년들은 가입 기간도 짧고 가족 수도 적고 무주택 기간도 짧고 그러니까 계속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많을 테니까 직접도 하실 것 다 하시고 하십시오. 저희가 충분히 경청하고. 그 두 분의 연설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야,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똑똑한 줄. 제가 그 다음에 가서 연설을 하려니까 조금 부끄럽더군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발탁했는지. 우리 이 대표님이 발탁하신 건가요? 공개 선발로, 공개 경쟁에서. 공개 경쟁으로. 나는 국대다에서 하여튼 정말 우리 청년에게 정말 미래가 있구나. 위기의 시대에 녹색 공존의 미래를 열어내고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들 그런 후보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심상치 않은 버스가 시민들 속으로 달려가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심상정이 있다. 대장동도 고발사주도 없는 천연기념물 심상정이 여기에 있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동연 대통령 예비후보 아바타 윈디입니다. 대통령 후보 최초로 AI 아바타로 탄생되었습니다. 저 윈디는 김동연 후보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고 저희 새로운 물결이 큰 파도가 되고 쓰나미가 돼서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주 4일제도 화두로 떠올랐죠. 많은 직장인분들이 바라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맞지만 임기 내 지킬 수 있는 공약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와 특검 수사 범위를 두고 대립 중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 수사 의혹도 포함시킬 테니 대장동 의혹 특검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을 맡았을 때 과주기 수사를 했다고 공세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저는 그 최저임금이나 아니면 장시간 노동이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산업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한계 기업. 이 한계 기업들을 끝없이 영원히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또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설득하고 새로운 산업에 새로운 일에 적응하고 또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아주 힘든 경로를 거쳐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장기적으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결국 주 4일째 더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사회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저는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탈을 또 착취라고 부를 만큼 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청 기업들, 하도급 기업들, 또 납품업체들 이쪽이 저는 집단을 결성해서 집단적으로 교섭해서 집단적인 이익 관철을 해내는 것이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합이라고 표현되는 중소기업들, 관련 기업들의 공동행위를 순차적으로 광범하게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10년 전에 수사가 다 마무리돼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처리한 부산저축은행을 가지고 황당한 소리를 저쪽에서 하지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부산저축은행까지 포함해서 특검을 그럼 받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벌써 이미 오래전에 했고요. 뭐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이라도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부산저축은행은 아마 특검에서 재수하면 또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헌절 광주 방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5.18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피로 지킨 한거입니다. 호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공로를 했고 역사 고비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는 길을 밝히는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호남 훌대론이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를 않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대선 때마다 여야 후보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상천외한 편법이 난무하는 정치제도를 혁신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두 후보를 향해 코로나19 지원 대책만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임하라고 했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보고 국민의 세금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날선 한마디 영상으로 보시죠. 우리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이 편법으로 여야가 정말 힘들어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로 한번 작동도 못 해보고 다시 후퇴해버린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든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국민들이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한다기보다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을 하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당연히 공정, 하나로 하는 공정이라는 것이 시대정신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 대책 50조, 100조 숫자 경쟁하지 말고 코로나 대책만큼이라도 비상한 책임감으로 임하기 바랍니다. 대선 후보들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비상대책을 논의하는 대선 후보 긴급 후동을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꼭 물건을 훔쳐야만 도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국고를 밑빠진 도구로 만드는 자들 역시 국민의 세금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지도자라면 나라 곡가슴을 세울 생각을 해야지.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던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100조 지원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하라고 압박했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부가 대책 없이 위드 코로나를 추진했다가 지금의 방역 위기를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약 12주.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말들이 오고 갈까요? 금요일 영상 끝으로 마무리합니다. 주간 대선 말말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100조 지원 얘기를 꺼냈다가 우리가 그럼 실질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하자라고 했더니 바로 한 발 뺐습니다. 내년에 당선되고 나면 하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 지금은 안 하겠다. 그때 가서 하겠다. 결국은 그때 가서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짜 경제 민주화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만 경제 민주화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애도를 표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하실 얘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특검을 하자는 얘기를 벌써 부산저축은행 가지고 하더라도 그래 하자는 얘기를 벌써 진작에 꺼내놨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 자체를 올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를 하자 이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진작부터 특검을 수용해서 진행을 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장동 핵심 인물 관리에 실패한 검찰의 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윗선에 대한 대장동 수사 처리도 불가피해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 등록 전까지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돼야 됩니다. 특검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준비 없이 시도한 일상 회복 조치나 확산세에 대한 무능한 대처의 원인은 결국 과학 방역이 아닌 정치 방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방역의 중심은 바로 청와대였습니다. 정치 방역의 종식을 위해 청와대 방역 실무 책임자인 방역기획관과 국정상황실장의 경지를 요구합니다.